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진우입니다. 오늘은요, 인슐린 저항성, 당뇨가 폭증하고 있는 이유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참 이 당뇨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점점 늘어나고 당뇨 약도 늘어나고 환자도 늘어나고, 인슐린 저항성은 옛날에는 신경도 안 썼는데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뇌경색, 심근경색, 협심증, 그 다음에 치매 이런 거랑 다 연관이 있다고 돼 있어서 요즘에는 굉장히 그런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왜 폭증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인간의 유전자가 구석기 신석기 시대랑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해요. 우리 유전자가. 우리는 굉장히 옛날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에 유전자가 이렇게 많이 변화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옛날에 식단을 사냥을 하거나 농경 이전에는 수렵 생활을 했죠. 뭘 따서 먹거나 캐서 먹거나 이렇게 했죠. 이런 식단을 하면 사실 당뇨가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우리 몸의 유전자가 이렇게 맞춰져 있다. 그런 상황에서 시대가 좀 지나서 우리가 발달을 많이 했죠. 만약에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탄수화물 60%, 단백질 20%, 지방 한 20%,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도 당뇨 식단으로 돼 있는데 요거대로 계속 먹으면 모든 사람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당뇨가 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인간이 이렇게 농경 사회를 시작한 거가 첫 번째가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번식력은 놀랍죠. 만약에 제가 지구인데 제 몸에 인간이 산다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인간은 지구한테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은 무한 증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염을 하고 있고, 다른 종족들을 말살하고 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식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경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농경을 시작하니까 탄수화물 먹는 비중이 커지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 먹는 함량이 늘어나는 게 첫 번째 사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 사건은 우리가 1970년대에 엔젤 키스라는 박사의 심장 콜레스테롤 가설이 나오면서 그게 이제 가설인데 정식 결론처럼 알려졌는데 사실은 그게 논문 조작으로 밝혀졌죠. 제자가 얘기해서. 근데 그때 이제 그것 때문에 스타틴도 나오고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다 먹으라 그러죠. 그때 여파가 아직도 오는 겁니다. 저지방 우유, 쇼트닝, 마가린, 그리고 온갖 종류의 식물성 기름이 나오고 과자, 스낵 이런 것도 많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편의점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안 좋은 탄수도 먹고 나쁜 트랜스 지방도 먹고 하니까 더 염증이 많아지니까 심혈관 질환, 혈압, 당뇨, 당뇨 전당의 인슐린 저항성이 폭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많은 영상에서 저탄고지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극단적인 저탄고지 맹신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이 정도 해야 얘기를 해야 조금이라도 줄이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진료실에서 탄수화물 좀 드시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체중이 잘 빠지는 체질이나 아니면 너무나 이제 체력을 좀 올려야 되는 경우, 아니면 탄수화물을 줄이기가 힘든 경우 용량을 좀 정해드리는데 단 거나 탄수화물을 먹되 과일도 먹되 당이나 인슐린 저항성이 안 오면 되죠.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게 오지 않을 정도로 드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올 정도 이상으로 먹어가지고 계속 병원에 다니고 약을 먹고 약 부작용 때문에 또 다른 약을 먹고 그 다음에 연쇄적으로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일단 몸이 무거워지면은 관절, 나중에 기억력 감소되면 이 병들이 연쇄적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단지 약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는 거죠. 식단이 가장 중요한 건데 권위 있는 병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도 내가 탄수화물을 이렇게 먹으면서 평생 당뇨약 먹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여러분이 한번 던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드신다는 얘기죠. 우리 몸에서 DNA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당보다 지중해 식단 같은 것도 괜찮아요. 단계적으로 하려면 지중해 식단도 괜찮고 심혈관 질환의 사망률이 떨어지잖아요. 지중해 식단도. 근데 거기서는 이제 포화지방을 많이 안 먹긴 하지만 사실 깨끗한 코코넛 오일이나 아보카도나 우유 없는 기버터나 이런 거에 있는 MCT 오일이나 이런 거에 있는 포화지방들은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유기농 목초목원 이런 거 드셔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음식 식단 피라미드를 거꾸로 뒤집으면 사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지실 거예요. 혈압이나 당뇨나 그런 퇴행성 뇌질환이나 각종 염증 질환이 많이 줄 거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이 줄으니까. 그래서 제일 이제 많은 비율을 먹는 게 건강한 지방과 야채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올리브 오일, 들기름, 각종 기름, 아보카도, 색깔 있는 야채들 이런 것들 좋은 지방과 야채를 제일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좋은 육류나 생선이나 이런 계란 이런 단백질을 너무 안 좋은 기름에 튀기지 말고 삶거나 데치거나 건강한 방법으로 먹고
그러고 나서 당이 안 높은 과일, 뭐 베리류 같은 것도 좋죠. 그러고 나서 이런 빵이나 면이나 탄산음료나 과당 들어간 이런 음료는 거의 연중 행사로 먹는 게 사실 제일 좋다. 그리고 만약에 탄수화물 좀 드셔야 된다 그러면 차라리 건강한 현미밥이나 쌀밥 이런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식단을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조정하시면 그게 아주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지만 사실은 질병을 완치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의 변화가 없으면은 절대로 완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혈압, 당뇨 이런 병들은 다 생활 습관 병이라고 해요. 근데 저희는 많은 케이스를 보죠, 의사들은. 그러니까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인슐린 저항성만 있고 아무 약도 안 먹는데 갑자기 40대 뭐 중반이나 후반이나 아니면 40살에 신경경색이 오거나 자다가 돌아가신 분들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남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고 뭐 걷는 게 불편하고 이게 뭐 뇌에서 혈관이 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퇴행성 뇌질환이 온 건지 치매나 파킨슨 같은 건 이런 게 왔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그 큰 원인이 다 인슐린 저항성이 다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검진을 하면 공복혈당에서는 정상이라도 인슐린 저항성은 식후혈당부터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검진에서는 안 잡힐 수 있는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슐린 저항성 검사, 호마 IR이라든지 이게 제일 정확하고 아니면 당뇨가 없어도 내가 식후에 좀 졸렸고 단계 땡기면 당화혈색소 이런 검사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미병 상태에서 그걸 잡아서 교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물론 기능학 검사를 하면은 더 빨리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영양소라든지 그 당뇨를 유발하거나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대사라든지 환경독소 같은 걸 찾아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당뇨는 조금 놀라시는데 인슐린 저항성 나왔다 그러면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시는데 사실 그 만병의 근원입니다. 인슐린 저항성과 산화 스트레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상기시켜서 제가 보여드린 식단을 좀 참조하셔서 그것까지는 못하더라도 내 몸에 안 맞는 식단을 계속해서 약을 먹는 거는 좀 우매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를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셔서 생활 습관의 변경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뇨가 왔는데도 별 신경 안 쓰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그런 그 영상을 찍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히 계세요.